안녕하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두 주를 빼먹었는데, 이게 이 촬영하는 이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선 금이 가 가지고선 그걸 이렇게 핸드폰을 교체하느라고 어 2주나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같으면 바로바로 이게 그 뭐요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LG에서 삼성으로 넘어갔지 또 신형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이 그 뭐야 이 휴대폰을 이거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선 그거 저 뭐야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엄청 해먹었습니다. 2주 동안. 몇 번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가르쳐줬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또 다시 들어가려면 또 못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도 완전히 이제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제가 이게 그 뭐야 하세요 뭐 머리가 비어 있다고 늘 이게 강조는 하지만, 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말만 바꿔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사실은 또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잊어버려서 찾았다 하더라도 다음 거 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비밀번호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적어 놔야 되는데 적어놓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을 또 쫓아다녔는데도 제대로 하들 못해요. 지금도 갱신이 이제 이거 촬영하는 것만 갖고 저 뭐요 자판도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자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근데 자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2주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용감하지가 않더라고. 뭘 알아요. 용감도 하지. 아이고, 그래 혼자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2주 동안 지났으니까 또 이제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촬영을 해야 할 겁니까?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뉴스인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인가 어디서 뭐 설채인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3, 40년 전에 알렉산드로 솔체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거를 내가 이것도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내가 어떤 문학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때 그 뭐 러시아 문호 뭐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어떠니 막 이런 그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왜 읽었느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그 러시아에서 뭐 저 유럽 쪽으로 망명을 보냈다가 망명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뭐 막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야, 그 공산국가에서 그때 소련이었을 거야 아마. 내가 잘 지금은 모르는데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글 하나 썼다고. 야, 거기서 감옥에다 넣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감금을 시켜서 인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체제 하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번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물어봤더 이제 저 뭐요 알아보려고 이제 책을 사보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가는데 그때 내가 그 솔체니친이 미국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내가 책을 사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뭐 그 문학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뭐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그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역사, 문화, 사회적 문제, 도덕성, 유머, 체제 비판, 인간의 내면 세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요새 그 저 서울의 봄이라도 9시간가를 갖고선 그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전두환 씨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면 핵심적인 내용만 한 건데 그래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솔체니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동안 그 수용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 여러 가지 비리 내지는 그 역사성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문화성, 예술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딱 나는 장면이 그게 막 수용소 내 식당에 막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남이 먹고 난 자리를 손으로 싹 치우면서 거기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 장면 내에서만을 얘기하면은 그 지저분한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곳을 찾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때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해놨더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근데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글 한 줄을 쓰려고 1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 우리는 뭐 편지를 하나 쓴다든지 책 쓰려고는 생각은 못하고 하여튼 무슨 글을 하나 쓴다고 하면 그냥 대충 썩어서 이제 수정 몇 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뇌적인 모습. 또 하나 그냥 재미있는 것이 인간이 왜 100년을 사냐. 100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25년. 말처럼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 25년. 그 다음에 개처럼 싸우다가 헐떡거리게 싸우다가 25년. 원숭이로 25년. 원숭이가 남 흉내내고 남 헐뜯고 골모술수 이런 거 배워가지고 25년을 산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처럼 말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그래서 100년을 채워서 사는 거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근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 말은 바위돌도 깨트린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여러 문학가들도 있지만 내가 솔체니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느낀 건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체제도 이거는 어떻게 못하는구나. 어떻게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글 하나 써가지고선 그것도 옥중말표거든. 이게 옥중에서 써가지고선 옥외로 반출해가지고서 그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거기서 이렇게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없애지를 못하고 못 움직이게도 못하고 그거를 서방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거 대단한 거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왜 우리는 뭐요 여러 근래에 있었던 문학가들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한두 사람이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은 한 10여만 원 될 거예요. 이렇게 못하길래 작은 나라에 이렇게 국제적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우물딱중물딱 하다 마는구나. 그랬는데 노벨평화상이 대단한 거더라고. 그래보니 그냥 바로 서방으로 내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국적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거기인데 이제 러시아로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러시아에서 나오니까 국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국적자로 이게 미국으로 가서 있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솔체니친하고 같이 레벨업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걸 봄으로써 나 그래도 솔체니친을 아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 내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본 사람이야. 아이고 그런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무렵에 내가 어떤 그 트라우마에 많이 있었냐면 내가 사회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주식 얘기만 하는 거요. 그래 이게 난 주식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5천만 원을 넣었어. 이게 마누라도 뭐지 이혼한 마누라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업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선 갖다가 넣지. 넣어가지고 한 6개월인가 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2천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 내놔. 그렇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때 언뜻 계산했는데 이거 2천만 원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본전이 되려면 남는 건 거다 두고 본전이 되려면 한 5년은 있어야겠더라고 최하. 예. 내 계산으로 뭐 다른 사람들 계산은 어떠는지 모르죠. 내놔 그랬더니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거운 울상이 돼가지고 2천만 원을 주더라고.
그 돈 어떻게 썼는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랬듯이 그 대화 속에서 남한테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골프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닦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골프장에 가면 이제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배우기도 할 겸 닦기도 할 겸 해서 골프를 배운 거지. 내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해고 보니까 그것도 잘했더라고. 뭐 몇 번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횟수로만 4년이지, 4년에서 10번도 안 나갔으니까 많이 나간 건 아니지. 그랬던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위해서 싼다고 그게 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요. 우매한 짓이고 말고, 지금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고, 다 저기인데,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아유, 그랬습니다. 그래, 요번에 이게 울음치유소 사태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마디 잊어버릴 뻔했네. 겨울 동안에 운영을 못 하겠어요. 저번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2주 빠지기 전에, 3주 전에 가봤더니 막 눈이 와가지고 위에 쌓였는데 푹 주저앉고 막 다 얼고, 겨울을 안 나봤으니까 몰랐지요, 그런 거를. 그래, 이제, 이게 한겨울에, 겨울에는 어떻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올해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 내년부터는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울음치유소를 이렇게 폐쇄, 하여튼 이게 잠정적으로 운영을 못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자막에 그 3, 4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그것도 안 지나봐서 모르니까 이렇게 자막을 빼고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계속 갈 거다라고 했는데, 궁금해 하실 분도 계셨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걸 빨리 녹화를 해가지고 얼른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은 바쁘고 뭐가 이루지는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그런 2주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고 함께 멋있다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